안녕하세요. 유리맘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 세 번째로 스탠드그라스 맛보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보자들을 위해 시작하였지만 이번 시간에는 상세한 설명보다는 도안부터 파티나 작업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팁이 8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팁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3년 5개월 전 제가 처음 블로그 시작할 때부터 정독을 하고 혼자 독학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 현재 공방을 여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포항 지역이 아니어서 제가 들을 기회가 없었지만 울산에 계신 분에게 직접 들었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도 따라 하시면 충분히 창업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맘 공방이 도로변에 위치하여 사람들은 잘 지나다니지 않지만 버스 종점이 근처에 있어서 교통량이 제법 많은지라 영상 촬영 시에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음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준비한 도구와 생유리로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던 고딕 양식의 특징인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조그맣게 하여 스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안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오늘은 스테인드 글라스 맛보기 시간이니만큼 주의할 점과 8가지 팁을 잘 챙기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가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여러 번 보고 자신이 생기면 여러분은 간단하면서도 더 예쁜 도안을 준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 하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앞치마, 토시를 끼고 준비물을 갖춰주세요. 1. 도안 준비와 본 자르기. 가장 먼저 도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 모양의 스케치를 만들려고 몇 번이나 고치고 고쳐서 결국에는 간단한 이 도안을 완성하였습니다. 도안에 번호를 붙이고 색을 칠합니다. 두꺼운 마분지에 복사를 한 후 커팅 매트를 깔고 0.8mm 선을 모두 칼로 잘라냅니다. 물론 가위보다 칼로 자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이 생유리의 본 그리기. 이제 필요한 생유리를 골라보겠습니다. 조각이 작은 만큼 짜투리 유리를 사용해도 될 것 같으네요. 준비한 생유리에 본을 대고 네임펜으로 그려줍니다. 이때는 섬세하게 그려야 하기 때문에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매끄럽기 때문에 본을 그릴 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리 자르기. 다음은 유리 자르기인데 도안이 그려진 선의 안쪽을 유리칼로 잘라야 합니다. 유리를 자를 때는 보안경을 끼고 코팅 장갑을 끼고 눈과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보다시피 이번 순캐쳐는 모두 직선입니다. 직선을 자를 때는 미끄럼 방지자를 사용하여 위아래를 잘 맞추어 정확하게 자릅니다. 곡선 자르기도 꽤나 까다로운 작업이니만큼 다음 시간에는 유리칼 잡는 법과 유리 자르기로 수업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를 커팅 매트 위에서 자를 때에는 조그만 빗자루로 자주 썰어 주어야 손을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본은 다음을 위해 지퍼백에 넣어 잘 보관합니다. 4. 유리 갈기. 이제 유리를 갈아보겠는데요. 준비물은 보안경과 머리수건입니다. 보안경은 큰 유리를 갈 때 실수로 힘을 많이 주게 되면 튕기면서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위험해 쓰이고, 머리수건은 물을 사용해야 하므로 물이 갑자기 튈 수도 있답니다. 잘라낸 생유리에 검은 선이 아직 남아있다면 선이 보이지 않도록 모두 갈아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모두 직선이기 때문에 안경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갈아보겠습니다. 그라인더 폭이 35mm로 닿는 면이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 갈기가 매우 쉽습니다. 둥근 스탠드 그라스용 그라인더는 직선 갈기가 정확하지 않는 반면에 안경 그라인더는 직선은 물론이고 곡선도 잘 갈아낼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라인더가 없다면 힘들더라도 사포나 핸드파일로 대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끈하게 갈은 생유리는 즉시 물속에 담근 후에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닦고 말립니다. 5. 구리테이프 감기. 구리테이프 감을 때 폭은 16분의 3인치, 그러니까 4.76mm를 사용하여 날렵하게 스테인드 그라스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팁 1. 구리테이프를 감을 때는 시작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로 바깥 테두리 부근에서는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생유리가 서로 연결되어 붙는 부분에서 시작해야 테이프가 벌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표현이 제대로 될라나 모르겠는데, 선의 중간 부분에서 시작하지 말고 각의 7mm 전에서 시작하고 생유리가 테이프의 중간에 잘 위치하도록, 그러니까 아까 뒤 두께가 균일하게 붙입니다. 끝부분은 6mm 정도 겹치면서 마지막 1mm 전에 쪽가위로 잘라줍니다. 여러분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도록 되풀이해서 몇 번 감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잘 붙여줘야 납땜이 예쁘게 되겠지요. 팁 2. 어긋나게 잘못 붙여진 부분은 칼로 반드시 정리해 주어야겠지요. 다음은 손으로 들고 피드로 눌러준 다음 마지막 한 번 더 바닥에 놓고 납작하게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오목하게 많이 들어간 곡선은 자르기도 힘이 들지만 구리테이프 감을 때도 찢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찢어지지 않게 구리테이프 감는 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6. 생유리 고정하기. 구리테이프를 다 붙였으면 원본 위에 얹어서 생유리 조각을 맞춰 정리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시킵니다. 이때는 폭이 좁은 것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두꺼운 마스킹 테이프는 너무 강력하여 떼어낼 때 구리테이프가 벗겨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7. 납땜하기.
납땜을 하기 전에는 방진 1급 마스크를 끼고 청정기나 흡진기, 환풍기를 틀고 공기를 맑게 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납땜판이 준비되면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나무 도마도 좋습니다. 저는 나무판 위에 유리를 한 장 깔고 작업을 합니다. 수평 만들기도 좋고 납땜한 것을 식힐 때 빨리 식어서 좋기 때문입니다. 라텍스 장갑을 먼저 끼고 면장갑을 낍니다. 지난 시간에 이유는 설명해 드렸지요. 납땜은 하기 전에 반드시 플럭스, 염화 아연 액이나 페이스트를 붓으로 발라줍니다. 저는 염화 아연을 포화 상태로 진하게 녹여서 사용합니다. 붓에 염화 아연 액을 너무 많이 묻히면 납땜을 할 때 튀기 때문에 붓의 물기를 좀 짜내고 사용하면 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유리는 여러 색을 사용하다 보면 두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럴 때 앞면을 먼저 납땜을 하게 되면 미세하지만 높이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팁 3. 항상 뒷면을 먼저 납땜하여야 합니다. 뒷면에서 면장갑 낀 손으로 높이가 서로 다른 생유리를 함께 누르면서 점납땜을 하게 되면 앞면은 높이가 같아집니다. 뒷면을 먼저 점납땜 한 다음에는 테두리를 되도록이면 얇게 납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구리 테이프의 선을 따라 통통하게 줄납땜을 예쁘게 해줍니다. 팁 4. 뒷면 납땜이 끝나면 주의할 점이 절대로 바로 뒤집지 말고 잠시 열이 식도록 그냥 둡니다. 만약에 따뜻할 때 움직이게 되면 유리와 구리 테이프 사이가 약간 벌어져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기가 없다고 생각되면 뒤집어서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내고 이제 앞면을 납땜하면 됩니다. 앞면은 이미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테두리를 얇게 입힙니다. 그런 다음 또 구리 테이프를 통통하게 줄납땜을 해줍니다. 이제는 테두리의 옆면을 약간만 통통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두텁게 납을 올리면 열기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구리 테이프가 늘어나 생유리와 분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납을 올릴 때는 수평을 잘 맞추어 주어야 고르게 납이 얹혀집니다. 옆면에 적당하게 납을 올렸으면 팁 5. 식기 전에 바로 면장갑을 낀 손으로 테두리 전체를 쭉 한번 눌러 유리와 구리 테이프가 밀착이 되도록 붙여줍니다. 팁 6. 납땜을 예쁘게 하는 방법은 첫째, 인두기 각도가 맞아야 되고 물론 인두기 팁의 모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양한 팁의 종류 중에서도 저는 이 모양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납의 양이 적당량 잘 공급되어야 하고 셋째는 인두기의 지나가는 속도가 잘 맞아야 통통하고 예쁜 납땜이 완성됩니다. 인두기가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납이 뒷면으로 빠지게 되죠. 넷째는 수평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초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유리 자르기도 물론 그렇지만 납땜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은 운전처럼 자꾸 반복하여 작업하면 숙련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잘 안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납땜이 완성되었습니다.
납땜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오링을 붙여줍니다. 팁 7. 오링을 붙일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두 조각 이상 연결된 부분에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링이 떨어지고 구리 테이프가 벗겨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구리선으로 만든 오링을 붙여줍니다. 오링의 벌어진 부분을 납으로 연결해주면 더 튼튼하겠지요. 그리고 또 작업을 하다가 팁 8. 플럭스가 발린 상태에서 3주, 4주, 두세 달 이렇게 오래되면 구리 테이프에 납이 잘 붙지를 않습니다. 절대 너무 오래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캐쳐 한 개만 만들어도 되겠지만 입체가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명암꽂이와 티라이트 홀드도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해 놓았답니다. 명암꽂이의 도안은 명암 넓이로 이렇게 조각을 더 만들고 티라이트 홀더도 둥근 초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납땜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입체를 납땜할 때도 미리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시킨 후에 점납땜을 하고 형태가 잘 고정이 되면 통통하게 납땜을 합니다. 예쁘게 납땜의 선이 고르게 되려면 먼저 제도가 정확해야 되고 또 구리 테이프를 고르게 잘 감아야 합니다. 8. 파티나 작업. 자, 이제 납땜이 다 끝났으면 고무판처럼 평평한 곳에 놓고 주방 세제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때는 테두리 부분의 구리 테이프가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스탠드 그라스 작품을 만질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아기 다루듯이 조심조심 하여야 합니다. 세 개를 모두 깨끗이 씻었으면 물기를 닦고 파티나 작업을 합니다. 선캐쳐는 구리색 파티나, 명암꽂이는 검은색 파티나, 티라이트 홀드는 은색 그대로 두어 세 가지 색을 모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나 작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작업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지는 않았는지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시작이 반이잖아요. 이것으로 스탠드 그라스 맛보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그라스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작품이니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이지요.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중독성이 강한 분야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독이 되어도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수업이 만족스러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리칼 사용법과 유리 자르기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